40번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내용 분석. 자, 내용 분석을 갖다 뭐라냐면 아날리시스라 그러죠. 아날리시스는 뭐냐면 하나의 내용을 갖다가 두 개, 세 개 막 분할해서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막 두 개, 세 개 막 쪼개내는 것이죠. 자, 기억. 기존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구 범위가 무한적이다. 무한적하고 범위 기존 자료하고는 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뒤가 분명히 안 맞죠. 선정 편향이 반영할 수 있다. 질적 연구를 하다 보면 대상자하고 장기간에 인터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 이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반응성을 배제할 수 있다. 반응성의 반대는 비반응성이거든요. 비반응성이 뭐냐면 다시 말로 비관여적. 비관여적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조사자하고 비조사자 간에 완전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래야 이 객관성도 유지되고. 그래서 반대로 반응성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이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결과물이 오류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연구 대상자의 반응성을 배제해야 한다. 자,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는 질적 조사이기 때문에 가설 검증이 필요치 않다. 원래는 질적 조사는 가설 검증이 필요치 않지만은 이 내용 분석 자체가 뭐냐면 질적 조사를 양적으로 바꿔야 하는 전환시키기 때문에 가설 검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 분석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내용 분석 의사 전달의 내용을 갖고 있다. 의사 전달. 객관적 체계적 가령을 계량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조사다. 내용을 바꿔서 비관여적. 아까 비관여적이라고 했죠? 비관여적은 뭐냐면 비반응성. 그래서 조사 공부입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반응성을 배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응성이라는 것은 관여적이거든요. 그래서 장기간에 인터뷰가 되다 보면 감정 이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배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방향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하는 사회과학 기법이다. 내용 분석은 질적 내용을 양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뭐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전환식이다. 구어적인 그 자료를 비계량적, 이게 뭐 구어, 말로 오는 거나 그냥 비계량적 자료를 전환시킨 것이다. 계량적으로. 그 내용 분석의 대상은 인간 소통을 담고 있는 기록물이라고 하죠. 기록물이 뭐가 있느냐? 뭐 공문서, 연설문, 신문, TV, 영화, 편지, 일기 형식, 역사적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핵심 단어의 주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 분석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복잡합니다. 자, 내용 분석 특징으로 보면은 일단은 뭐든지 객관적이고 체계적이고 수량적이다.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요. 체계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하나 모아서 완성본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으로 보면 부품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자동차가 완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1번 문헌 연구의 일종이다. 내용 분석, 문헌 연구. 이것은 문헌 연구라는 것은 뭐 양적, 질적 다 통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메시지를 분석을 대상으로 한다. 그 사람의 관찰 내용을 언어 같은 걸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다음에 잠재적 내용도 분석 대상이 된다. 속에 있는 것을 이것은 관찰자의 조사자의 주관적인 생각이겠죠. 자, 그다음에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동시에 사용한다. 왜냐하면 질적 분석을 양쪽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객관성, 체계적 일반성 요건을 한다. 일반성이라고 뭐냐면 네가 하나 어느 장소 구애 없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범주를 설정하는 데서 포괄성, 상호 배트성을 확보해야 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41번 외부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 실험 설계로 고른 것은 외부 사건을 통제하려면 뭐가 되겠죠? 여기서 벌써 문제의 답이 있네요. 통제란 말이 있거든요. 통제. 벌써 문제에 의해서 해답을 제시했네요. 우리가 실험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원시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그러니까 원시 설계에서는 주로 집단에 관련된 이야기고, 순수 자체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순수 설계는 통제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사 실험은 뭐냐면 통제에서 몇 개 빼지는 거.
유사, 이게 짝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사 실험이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 41번에서는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우리가 통제 실험이라고 있잖아요. 순수 실험, 신설 실험에서 몇 가지가 있냐면 통제 솔로몬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이 있고, 사전 사후가 있고, 그 다음에 사후가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집단이죠. 단일 집단은 뭐라고 했죠? 원시 설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그 다음에 단일 집단 사후, 그 다음에 유사 실험에서는 시계열 실험이라 해가지고, 시계열이 뭐냐면 우리 벽시계가 아니고 계속 이게 벽시계도 맞네. 벽시계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게 시계열도 계속 돌리는 거죠. 반복해서. 그렇게 이해가 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히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뭐 실험 설계, 통제 집단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 집단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TV 광고에 일단 화면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실험 집단에. 모 집단에서 표본 추천해가지고 거기서 무작위로 선별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TV를 계속 보게 만들어. 그것보다 실험 집단. 그다음에 통제 집단은 그걸 통제하죠. TV를 광고를 못 보게 해. 그런 것을 말한 거죠. 그래서 실험 집단은 모든 게 다 뭐가 됐든 TV 광고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사전에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통제 집단은 사전 보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통제 집단, 실험 집단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TV 광고 실험을 한번 실험을 실행해봤거든요. 사전 측정을 해봤어요. 그다음에 광고 사후 측정, 이것이 이제 실험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사업계획 짤 때 보면 항상 평가 부분에 있죠. 그거는 사전 검사, 사후 검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광고 보기 전에 내용과 광고를 보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방향을 측정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이 수치화를 해야 하는데 수치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수치화시키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 집단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실험 집단에서 더 어떻게 분리되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아까 제가 말했죠. 세 가지 있다고. 원시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원시 실험에서는 단일 집단 사후, 그 다음에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그 다음에 집단 비교 설계. 이게 세 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원시 실험은 집단에 관련된 건 세 가지가 있고, 순수 실험은 통제에 관련된 세 가지가 있어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 솔로몬은 이 두 개를 합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유사 실험에서는 짝퉁, 이게 통제 집단에서 몇 가지 빠지는 거죠. 하나 빠져도 되고, 하나 빠지면 순수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짝퉁, 뭐 유사품에 주의하셔, 뭐 그렇게 말 나오잖아요. 이게 순수한 그 자체에서 하나가 빠진, 두 개가 빠진 것이 유사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유사 실험 단계라 해가지고 투집단 사전 사후 설계, 시계열 실험 설계, 반복 실험 설계, 이게 다중 시계열이라고 그러죠. 다중 시계열. 그러니까 원시 실험에서는 집단을 상대로 해서 세 가지가 있고, 순수 실험에서는 통제에 관련된 세 가지가 있고, 유사 실험에서는 짝퉁 실험에서는 시계열, 반복 측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좀 세로로 봤지만 저 가로로 한번 볼거예요. 가로로 본 것도 눈에 쏙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면 실험에는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원시 실험, 순수 실험, 유사 실험, 짝퉁 실험. 그다음에 이게 단일 집단, 집단에 관련된 집단에 관련 사후, 그다음에 사전 사후, 집단 비교 세 가지. 그다음에 통제 집단 사후 설계, 그다음에 통제 사전 사후. 솔로몬은 이 두 개를 합하는 것이 솔로몬이라겠죠. 그다음에 사전 사후 두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 시계열 계속 반복해서 반복 실험 설계, 다중 설계. 그다음에 독립법연 사전 사후 실험 설계. 이것은 조금 별로 이 세 가지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핵심 용어로 한번 봐봅시다. 사전 사후 실험 설계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의 말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거 모니터가 있단 말이에요. 모니터가 있는 것이 어떻게 되냐? 광고, 이게 광고거든요.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보기 전 사전 측정을 하고
광고 본 후에 사전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 집단에서는 광고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계 집단은 광고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자, 단일 실험 한번 봅시다. 단일 실험은 뭐냐면, 독립변수와 정수가 간단히 나오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사전 실험 집단이 없다는 거예요. 사전 실험 집단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광고로 바로 사후 측정을 해보는 것이죠. 뭐든지 실험에는, 우리가 우리 사업계에서 보면 사전 검사, 사후 검사 그런 게 항상 있지만은, 이 단일 실험, 한 가지만 딱 봤을 때는, 사전 검사를 하지 않죠. 바로 광고 실행을 바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후 사정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바로 본론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TV 광고 실행 이전과 이후를 이건 단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이전, TV 광고 보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고, 이유는 무엇이었다. 그 비교가 불가능해. 알 수가 없죠. 왜? 사전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TV를 본 집단과 보지 않은 집단의 반응을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주로 구매 의향, 그 백화점 같은 탐색조사, 바로 무슨 서론 본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본론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단일 집단에서는 한 가지 꼭 알아야 돼요. 사진 검사가 없다. 바로 사후 검사로 바로 들어가 버린다. 사진 검사 왜 필요하냐? 물건 팔려면 바로 그냥 바로 시행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둔 것은 사전 검사가 없다. 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실험 설계에서 세 가지가 있다겠죠. 통제 쪽이죠. 주로 통제 사전 사후, 그다음에 통제 사후, 솔로몬. 그 중에 먼저 사전 사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수 실험에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건을 거쳐야 되거든요. 비교, 조작, 무작위. 자, 그러면 무작위 여기 돼 있죠. 그 다음에 비교,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조작이 뭐냐? 이게 프로그램 개입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독립변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작위 할당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왜 우리가 이런 사전 사후 검사하느냐? 프로그램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프로그램 평가. 그런데 프로그램 평가를 갖다가 계량화, 수치화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전에 그 사업계획 짤 때는 항상 사업계획 말미에 보면 프로그램 평가라고 나오거든요. 그 평가에서 대표적인 것이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효과성 평가에서는 주로 목표 대비 달성률을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번 프로그램의 10명의 대상자가 100% 출석시키겠다. 그러면 10명이 100% 오지 않고 80명만 왔다 그러면 80% 달성이죠. 그렇게 해갖고 단순하게 평가를 낼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고 폭넓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제집단 사전 사후 검사를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있죠. 이거 사후 검사 빼기 사전 검사. 그러면 D1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통제 집단에서 5포에서 5.3 빼고 되면은 D가 돼요. D2가 되거든요. 그럼 D2에서 D1에서 D2를 빼면 이게 이제 D가 실질적인 효과성이 나타나는 계량화되는 거죠. 수치를 여기다 수치만 대비하면 돼요. 수치 대비만 하면 이 D가 제대로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각각의 하나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자, 실험 집단이 있었고 통제 집단이 있죠. 그 다음에 이를 두고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사전 검사 있고 사후 검사. 이게 비교죠. 진행하는 설계다. 자, 연구 대상자는 각각 실험 집단과 통제를 갖다 무작위로 배치한다. 이 실험 집단은 이게 모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거기서 무작위로 선출하죠. 무작위 추출해가지고 랜덤으로 그 할당량을 매기거든요. 남자는 60%, 여자는 40% 할당을 딱 매겨요. 그런 식으로 무작위로 배치한다. 그 다음에 이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는 무조건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사전 검사를 무조건 실시한다. 그리고 실험 집단에서만 실험에 대한 개입, 이거 부르죠. 프로그램 개입. 이 프로그램 개입만 한다. 그 대신 여기에는 없다. 통제 집단 실험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각각의 집단에서 사전 사후 검사에서 차이를 비교한다. 이 차이 비교하는 거 나왔죠, 이거.
계산법. 그리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이걸 뭐냐면, 여기다가 뭐 수치만 대입하면 돼요. 대입해가지고 마지막 계산법은 D1에서, 얘가 D1이라고 보고요. 이건 D2로 보고, 여기서 이걸 빼면 된다. 이거 빼면 된다. 그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이 뭐냐면, 이것까지 좋아요. 근데 사전검사를 하다 보면은, 그, 외제적 요인이 돼요. 요인이 돼갖고, 그 결과물이 별로 안 좋아. 그럼 외제적 요인이 뭐냐? 우리 앞에 배웠던 거 있었죠. 내적 타당도 저희 요인. 그 한 7가지가 있었죠. 역성, 검도, 회상상. 역성, 검도, 회상. 나라를 반란을 일으키는 역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 때 뭘 갖고 있냐? 검도를 갖고 있고, 회상상. 자, 역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뭐, 우연한 기회,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애가 갑자기 성장했거나, 뭐 성숙했거나, 뭐 그런 식이 나타나서 이 결과물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검사 요인. 검사 요인이 어찌냐면 사전검사하고 사후검사가 영향을 미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사전검사 했던 것을 그대로 기억했다가 사후검사에서 그 평가를 해버리니까 이게 저의 요인이 되죠. 타당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도구. 조사 도구가 일관성이 없거나 아니면 질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회기. 사전검사에서는 높은 점수 왔는데 높은 점수하고 가장 낮은 점수. 그 사람이 사후 검사 받을 때니까 툭 떨어지거나 일반적으로 내려가거나 다시 회귀하는 거. 그런 것보다 이제 내적 타당은 저희 요인 중 하나죠. 그래서 검사가 결과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회상성 요인은 가장 높은 거 빼고 가장 낮은 거 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상실은 뭐냐면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 대상자가 뭐 결석하거나 안 와버리거나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6-7개 뭐 역성, 검도, 뭐 해상상 그것이 그 결합돼 가지고 외제적 요역 작용하고 있으면 타당도가 낮아가지고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순수 실험에서는 우리가 3가지라고 했죠. 통지집단, 사전사후, 통지집단, 사후검사, 그 다음에 솔로몬 집단 3개가 있다겠죠. 그것은 그러면 통지집단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자체가 좀 애매모호거든요. 그래서 수치화 시키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 짤 때에는, 효과성 평가를 갖다 목표 대비 달성률을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10명의 클라이언트에게 출석률을 100% 올리겠다. 그렇게 하면은 10명이 다 출석했으면 100% 달성했고, 그 다음에 100% 달성했는데 8명밖에 안 왔다. 10명 중에 8명밖에 안 왔다. 그럼 80% 달성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효과성 평가서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단순하게 했을 때 그런 게 맞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갈 때는 그런 목표 대비하고는 사전이 관련 없이 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통지집단 사전사후가 그래서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 통지집단을 서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비교가 있냐 없냐, 비교 분석할 거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조작, 쉽게 말해 독립변수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무작위, 랜덤이 있냐 없냐, 그거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2개 빠지면 유사실험이라고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유사품 실험 설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유사품 설계를 할 때가 아니고 순수 실험 단계에서 사전사후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비교 분석 돼 있죠. 사전검사도 있고 사후검사 빼기 사전검사 있고, 그 다음에 조작, 여기 있죠. 조작을 갖다가 뭐라 하면 독립변수라고 하죠. 독립변수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작위, 알당, 랜덤 돼 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3가지 갖다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순수 실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사전사후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수치화를 시키냐. 예를 들면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하기 위해서 실험 집단의 조작 2에서 조작 1, 실험 단계 2를 빼는 것이 나오게 되면 어떤 수치가 나오겠죠. 이 수치가 나오겠죠. 그럼 이 수치를 나놓고, 그 다음에 통지집단 사후검사에서 사전검사 이걸 빼게 되면 또 수치가 나오겠죠. 그 대신 사전사후검사에서는 이게 개입이 독립변수가 허용되지 않죠. 그래가지고 요거 실험집단 빼기 통지집단 빼면은 이 수치가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효과적인 평가 나오다. 그럼 수치가 얼마 나오겠다. 나오게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O2 빼기 O1은 D1이 되겠다. 결과물이. 그 다음에 O3 빼기 O2는 D2가 되겠다. 그래서 이 사전 사후 검사 실험의 수치는 어떻게 빼느냐. D1 여기서 빼기 이거 그러면 D가 되겠다. 이게 이제 진짜로 정식적으로 사전 사후 설계 검사가 되겠죠. 이 수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기술에서 어떻게 기술했느냐. 통지집단에서 사전 사후 검사 설계는 각각 하나의 실험 집단과 통지 집단을 두고 있다. 자, 실험 집단이 있고 통지 집단이 있죠. 그다음에 이들 둘 간의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진행하는 실험 설계이다. 사후 검사가 있고 사전 검사가 있죠. 그다음에 이 집단에서 무조건 일단은 실험 집단이 됐든 통지 집단에서 사전 검사를 무조건 해야 한다. 사전 검사해야 한다. 그래갖고 이 집단에서는 실험 집단에서는 이 독립 변수 조작이 들어가고 통지 집단에서는 조작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사전 사후 검사를 차이를 비교한다. 이것을 기술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치화가 딱 돼가지고 효과성 평가에서 얼마다 딱 나오겠죠. 통지집단 사후 검사 설계. 통지집단 사후는 뭐냐면 사전검사를 일치하지 않는 거죠. 사전검사 하지 않고 실험집단이나 통지집단에서 사전검사가 없죠. 즉 예를 들면 사후검사만 실시하는 것이죠. 대신 실험집단에서는 개입, 독립변수가 되고 통지집단은 개입 자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통지집단 사후 검사 설계는 무작위로 배치한 실험집단과 통지집단 있죠? 실험집단과 통지집단 있죠?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하지 않고 사전검사 자체 없죠. 사전검사가 없고 그 다음에 사후검사만 실시하는 단계다. 사후검사만 하는 것이다. 사후검사만. 이를 세부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를 실험집단과 통지집단에 무작위로 배치한다. 자, 무작위 할당 랜덤으로 했죠. 그 다음에 2번 실험집단은 실험에 대한 개입을 한다. 사전검사 없이 개입만 한다. 자, 실험집단에서는 이게 개입한다고 되어 있죠. 개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통지집단은 개입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사전 사후와 거의 같은데 사후 사전과 거의 같은데 사후에서는 실험집단이든 통지집단이든 사전검사가 없죠. 똑같아요. 개입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3번은 그래가지고 각각 집단의 사후 검사 후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한다. 어떻게 비교하냐면 이 사후 검사하고 실험집단 사후 검사하고 통지집단 사후 검사만 비교한다. 그래서 이 수치가 나오죠. 만약에 5가 나왔다. 그리고 여기는 뭐 7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빼기 이거. 그럼 수치가 나오죠. 그럼 왜 이걸 사용했냐? 우리가 사전 사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면 내적 타당도 저희 요인이 들어가 있었죠. 내적 타당 저희 요인이 뭐죠? 역성, 검도, 회상성, 역사적 요인, 어떤 우연한 일치, 그 다음에 성장. 실험하다가 애들 갑자기 성장기에 있는 키가 크다든가, 뭐 상실, 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검사 요인. 검사 요인은 뭐냐면, 사전검사를 했던데,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사후검사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 내적 타당도 저희 요인이 된다. 타당도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도구 요인은 뭐냐면, 타당도 검사 도구가 일관성이 없거나 좀 질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회기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쑥 올라갔다가, 사전에는 점수가 굉장히 높았다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낮았다가, 그래가지고 사후검사에서는 높은 점수 내려오기도 하고, 나쁜 점수는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상실이라는 것은 실험 대상자가 없어졌거나, 어디를 가거나,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외적 요인에 의해서 내적 타당도가 떨어진다. 그런 것을 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 사후에서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검사 요인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사전 검사를 없앴다. 그것이 사후 검사라는 것을 사후 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 사후 검사에 의해서 지금은 사후 검사 하나만 봅시다. 사후 검사 하나만 보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랜덤이 돼 있고, 실험 집단 돼 있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거. 사후 검사 있고, 사진 검사 있고. 근데 사후 검사에서는 사진 검사가 없어요. 이거 없죠? 사진 검사. 왜냐하면 사후 검사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사진 검사, 사후 검사 비교를 한다. 그 대신 프로그램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효과인지 이것이 헷갈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후 검사에서. 근데 여기서 그냥 자체적으로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앞에 사전 개입이 있었든지 그걸 평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검사에서 장점이 뭐가 되냐면 무작위로 배치했죠. 그 다음에 실험 집단에서는 개입한다. 실험 집단에서는 개입하는데 사진 검사에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각각의 사후 검사의 차이를 비교한다. 이게 뭐가 이상한데요? 자, 순수 실험에서 마지막 솔로몬 4집단. 왜 솔로몬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현명하다. 그런 뜻에서 솔로몬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럼 4집단은 뭐냐? 우리가 사전 사후 검사하고 사후 검사 4개를 합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4개를 합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전혀 내적 타당도 제의는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에 보면은 가능한 외생 변수가 뭐죠? 내적 타당도 제의 요인이죠.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그걸 외적 타당도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4개 집단을 무작위로 설정한다. 그냥 무작위 했죠. 그 다음에 집단, 이렇게 1, 2, 3, 4, 사전 사후, 그 다음에 사후, 이렇게. 사전 사후 좀 아시죠? 사후는 사전 검사 없는 거이고, 사전 사후는 통제 변수가 집단, 이게, 실험 집단에서는 개입이 들어가고, 집단에서는 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빼고 합해가지고 점수 나온 것이, 효과성의 계량적 평가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A, B 두 집단에는 사전 검사를 하지 않고, A, B 두 개는 사전 검사를 하지 않고, C, D 집단에도, 실시하고, A 집단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C, D에서는 사전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후 검사죠. 자, 그 다음에, AC 집단 두 집단은 실험을 개입하고, 그렇죠. 실험 집단, AC. 아까 실험 집단, 이거 실험 집단이죠. 이것도 실험 집단. 여기서는 개입, 독립변수가 개입하고 프로그램 진행 들어가죠. 거기서 그 다음에 BD는 집단에 실험 개입하지 않는다. BD, 이거 BD, B하고 D는 프로그램 독립변수 개입이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거하고 이건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어있죠. 답니다. 그리고 4번 사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험 효과의 효과성을 비교한다.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대로 비교하고 이것대로 비교하고. 자, 그러면 솔로몬 4집단 설계는 통제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 설계를 결합한 방식이다. 결합이라겠죠. 그죠? 사전 사후하고 사후 결합한 방식으로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4개 집단을 구성한 후 실험 설계. 실험 설계에서는 여기서 실험 설계 이거하고 이거 독립변수죠. 01과 여기 실험 변수하고 02 여기서 계속 나온 그 점수, 그 다음에 이거하고 나온 점수,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 실험 집단하고 이거하고 빼는 점수, 그걸 합해 가지고 했다 보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해결하지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서는 아주 효과적이 있지만 이 내 집단을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못 온다. 현명한 방식이지만 사실 어렵다. 솔로몬은 아무로 되는 게 아닌가 보죠. 그럼 이어서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전에 설명했지만 사업계에서 항상 적을 때 사전 평가하고 사후 평가를 해라. 그것인데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TV 광고라고 예를 들었거든요. TV 광고를 보는데 TV 광고를 보기 전과 보기 후를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측정해가지고 어떤 반응이가 똑같은 광고. 예를 들자면 TV 광고니까 좀 관찰적인 냄새가 풍기지만 사전 광고에서 사전에 프로그램 전에는 영어 점수가 50점이었다면
그 다음에 프로그램 끝나고 뒤에 영어가 80점 됐다. 그래서 비교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반응에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가 있었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영어 점수가 50점에서 80점이었다. 그것이 프로그램의 요인인 것인지 이 광고, 이 X 개입의 욕구인지 그것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뭐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확 뛰어가지고 영어를 잘했다냐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점인데 사전사후 검사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그 단지 그거예요. 이 반응이 결과 반응이 어떤 요인인지 모르죠. 그래서 암 환자가 이 약 제약 먹다 보면 나섰거든요. 근데 어떤 것에서 맞아 떨어지고 표현이 났는지 모른다. 그래서 뭐냐면 사전검사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사전검사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인지 모른다. 어떤 그런 게 어떤 바람에 어떤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른다. 이제 그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다녔던 4호 실험 설계를 설명해 드리게 하겠습니다. 4호 실험 단계는 저기 이제 우리 통지 입자하고 똑같이 이거 사전 그 실험 설계가 없어요. 그냥 바로 본론에 바로 들어가 버린 거죠. 본론에 바로 들어가서 결과물 얻어내는 거죠. 지금 말해서 단점이 뭐냐면 TV 광고 실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전과 이후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사전검사 없기 때문에. 그래서 TV 광고를 본 집단과 보지 않는 집단의 반응을 비교할 수가 없다. 왜? 비교할 필요도 없으니까. 바로 본론. 이게 기업체에서 많이 쓰죠. 활용도를 어디서 쓰냐. 사전 측정이 필요 없는 신제품 테스트. 어떤 제품을 출하해가지고 바로 테스트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신은 이것에 대한 구매하시겠습니까? 그런 그 같은 탐색적 조사에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기본적인 것은 터득할 것 같습니다.